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6일 오후 5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비상대책위원 9명을 임명하는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9명 중에는 주호영, 권성동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비대위가 이제 공식 출범하니까 기존의 당 지도부는 자동 해체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6월 30대 대표로 선출되었던 이준석 씨가 전 대표가 되었습니다. 432일 만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 지금 앞으로 기로가 있습니다. 내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 무효화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 재판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내일 밤 늦게 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인용이 된다면은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인용이 되면은 이준석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 결정문을 봐야 되겠지만 인용이 된다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주심 판사의 이념적 성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준석 원내대표는 내부 총질 문자와 체리 따봉 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입니다. 라는 페이스북 글을 또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겁니까?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에 대해서 당대표를 내치고 사퇴 종결. 마지막 이 문장이 딱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들어갑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에 대해서 당대표를 내치고 사퇴 종결. 이준석의 전략은 권성동과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 사람하고 붙어야 사울 맛이 난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어른이 아이와 싸우는 모습인데 이건 뭐 이겨도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받은 직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의 거취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로 이행 과정에서 제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었고 저의 거취 표명이 또 다른 분란이 될 수 있기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비대위가 상임전국위 의결을 앞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 신임을 물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내려오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제 신임을 해주시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부득이 의총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쓴소리를 해주신 분들의 말씀부터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연배가 비슷한 한 변호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대통령도 잡아먹고 선거를 3번 승리로 이끈 대표도 잡아먹는 살모사당인가? 살모사는 한자죠. 죽일 살자에 어머니 모자, 뱀사자입니다. 살모사는 새끼가 어머니를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옛날부터 독사를 살모사라고 했습니다. 살모사? 그 말 들어보니까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이해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탄핵파들이 당시 민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종북 세력과 가장 확실하게 싸웠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즉 종북 세력의 결사체였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북적 역사관으로 서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개편하기로 하고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이 종북 세력과 정면 대결한 사람인데 이 공천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 김무성, 유승민 이런 세력이 바깥에 있는 민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법사위원장 권성동 씨였습니다. 권성동 씨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를 대표해서 나가서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탄핵시켜달라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었는데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또 수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징역 20년 이상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체성이나 뭐나 이게 망가져 버렸는데 이게 그 뒤 5년 동안의 곡절을 거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정당 참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성공을 이룩한 사람들은 다 영웅입니다. 영웅.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거기 3가지 공이 있습니다. 첫째는 1년 작년에 있었던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홍보를 맡아가지고 오세훈 씨가 알아줄 만큼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오세훈 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준석 당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전 후보였죠.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선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딛고 즉 젊은 사람들의 기운이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 그런 걸 느낀 국민과 국힘당의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36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한 겁니다. 우리 정치사상 가장 젊은 당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씨의 말은 뭐 상당히 재기발랄하고 여기저기 좌충우돌 하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걸 본 2030 세대가 오히려 그런 좌충우돌, 사가지 없다, 또 버르장물이 없다라고 비판되는 그런 운동의 매력을 느끼면서 특히 2030 세대의 남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 확 돌아버렸습니다. 드디어 지난 3월 9일 선거에서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50%를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보수 후보로서는 일찍이 없었던 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선됐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역사적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연달아 3번 선거를 했고 그 2분은 당대표로서 선거를 책임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해임되게 되었느냐. 오늘 조선일보가 아닌 중앙일보 인터넷판 제목이 이준석 전 대표 됐다. 영선 30대 돌풍 432일 만에 불명예 퇴진. 자, 이런 걸 보면서 아까 그 변호사의 이야기대로 국힘당의 이 생리는 뭐냐? 자당 대통령도 파면시켜가지고 그것도 외부 세력, 좌익 세력과 손잡고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체질과 새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그냥 몰아낸다? 이런 국민의힘의 생리라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당으로서 자생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던지는데, 그러나 하나, 이준석 전 대표는 창당도 하지 않겠다, 탈당도 하지 않겠다, 이 당 내에 남아서 당내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사태는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될 것이다. 바라는 바는 감정싸움, 말싸움 그만하고 정면으로 당내 민주화를 놓고 노선투쟁, 정책투쟁 치열하게 해가지고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어느 쪽이 지지를 받는지 하는 그런 정면 승부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내일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 힘을 누군가는 흔들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정당이 한 7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결국 문제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당내의 의사결정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당내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이지 않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겠다고 뛰면은 그게 되겠느냐. 국민의힘이 결국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자당 대통령도 잡아먹고 자당 대표도 잡아먹는 살모사적인 정당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모사 정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체질을 바꾸려면은 그 독을 빼려면은 당내 민주화밖에 없다. 당내 민주화는 간단하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그러려면 또 당원이 많아야죠. 지금 이준석 당대표 된 이후에 당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수십만 명 정도겠죠. 100만 명, 적어도 1000만 명쯤 돼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저분한 싸움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투쟁입니다. 그러나 총으로 하면 안 되죠. 말로 하는 이런 싸움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당을 깨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판을 깨지 않아야 되죠. 감사합니다.